안녕하십니까. 청천의 전원주택 짓기의 청천입니다. 건축편 3부는 수도, 전기, 난방 등의 설비와 인테리어 시공에 대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10분을 넘기더라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수도 설비부터 시작합니다. 계량기로부터 수도 인입선을 끌어오기 위해 굴삭기로 작업을 합니다. 다행히 원수가 연결된 라인을 잘 찾았습니다. 마당에 부동전을 놓고 T로 연결하여 20mm A콘을 입수관으로 연결합니다. 내부의 수도 배관은 동파가 우려되어 분배기를 통하게 만들었지만 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의 세탁기와 싱크 냉온수 그리고 하수 배관입니다. 요건 안방 화장실 세면기 냉온수와 배관, 안방 화장실 변기에 공급되는 냉수입니다. 욕조 샤워 수전이고요. 보일러실로 가는 냉수관과 보일러에서 데워진 온수를 분배기로 보내주는 겁니다. 뒤에 철물하고 꼭지 연결하는 부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시는 분 댓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공용 화장실 세면대, 변기, 수도시설과 하수 배관입니다. 그리고 샤워 수전이고요. 여기까지 상하수도역, 주방 싱크 및 하수구를 빼먹었네요. 요게 주방 싱크 냉온수와 하수 배관입니다. 주방 하수 배관은 밖으로 바로 뺐습니다. 음식물이 막히면 공사가 커지니까요. 마지막에 온수와 냉수를 보일러실에서 루프에 놓고 직수관을 틀어 물이 안 샌다면 배관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설비의 찌는 다음부터니까 나가지 마세요. 전기 설비입니다. 전기는 전등과 전열로 구분합니다. 전등은 조명등 다는 배선과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전열은 사시꼼이라고 하죠. 모르시나요? 벽에 부착되는 전기 콘센트를 말합니다. 통신은 인터넷과 전화, 그리고 요즘은 거의 없지만 TV 동축선의 배선입니다. 말만 길어지면 지루해서 나가시니까 영상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등선부터 시작합니다. 전등선의 개념은 분전반에서 출발한 두 선이 천정의 복스라고 불리는 컨트롤 박스까지 같이 가서 등 공통과 스위치 공통으로 갈라지고 등 공통은 각각의 전등으로 배선하고 스위치 공통은 각각의 스위치 박스로 배선합니다. 그리고 스위치 박스에서 전등으로 가는 선을 스위치선이라고 부르는데 스위치선을 전등까지 배선하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인터넷 뒤져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골조 사이를 뚫고 또 뚫고 뚫어야 합니다. 충전 드릴이 없어서 임팩 드릴에 척을 물려서 하려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적당한 위치에 복스를 설치하고 나는 CD관을 포설합니다. 여기에도 복스가 필요합니다. CD관 포설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전선을 삽입합니다. 외등도 빼주었습니다. 전선을 4스퀘어짜리로 했더니 전선을 당기는 요비선을 써도 잘 안 나오네요. 아내가 당기고 저는 밀어가면서 전선 삽입을 끝냈습니다. 전열선 배선은 접지선까지 3가닥을 쭉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TV 동축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TV 동축선은 통신 단자함으로 끌고 전기선은 분전반으로 포설을 완료했습니다. 무심결의 못질에 합선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네일 스토퍼 철물로 보강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저를 달아서 도통 테스트를 합니다. 보일러실에는 온도 조절기 놓을 안방과 보일러 간에 통신선을 깔았습니다. 주방 덕트 구멍을 뚫고 100mm 파이프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전기를 하시는 분처럼 깔끔하지는 않지만 작업은 끝냈습니다. 다음은 난방 설비입니다. 바닥에 깔아줄 스티로폼입니다. 건축용 비닐을 깔고 스티로폼을 설치해 나갑니다. 비닐에 구멍 날까봐 신발 벗고 작업합니다. 현장에서는 비닐 안 깝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니 비닐이 없는 게 낫겠다 싶네요.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전열선이 스티로폼 까는데 장애가 됩니다. 인터넷서 토치로 살짝 구워 누르면 전선관이 눌린다고 해서 해봤는데 불날 뻔했습니다. 집어치우고 스티로폼은 자르는 게 편하고 빠릅니다. 스티로폼을 깔고 메시망까지 다 놓았습니다. 요건 난방수 배관으로 쓸 15mm 엑셀관입니다. 80m와 100m짜리가 있습니다. 도리뱅이 공구로 배관을 메시망과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방 배관을 마쳤습니다. 여긴 다용도실이군요. 안방, 작은 방, 화장실인데 결속선 잔해를 보니 잘못돼서 풀었다가 다시 배관했네요. 난방 배관이 모인 보일러실입니다. 방통 몰탈 시 난방 배관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크랙을 줄이기 위해서 차광망을 덮었습니다. 현관입니다. 몰탈이 필요 없는데 비닐을 깔았군요. 차광망을 다 덮고 분배기도 연결했습니다. 방통카가 왔습니다. 몰탈을 붓기 시작합니다. 1차 평탄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최종 평탄 작업을 마쳤습니다. 양생될 때까지 동물이 못 들어가게 출입구를 봉쇄해야 합니다. 양생이 다 되었습니다. 단열재 작업에 들어갑니다. 요게 그라스울인데 성면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성면은 광물질이지만 이건 유리 성분을 가공한 것이죠. 저는 나등급으로 썼는데 가등급으로 할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붕이 콜드루프 방식이므로 단열재를 넣기 전에 석가래 벤트를 넣었습니다. 단열재를 채워 넣은 모습입니다. 일부러 단열재 규격에 맞게 블러킹을 넣었습니다. 천장 장선에도 단열재를 넣었습니다. 솟구칠 때 전선관을 뚫지 않도록 락카로 표시했습니다. 벽걸이 TV가 놓일 자리에는 힘을 받을 수 있게 구조목으로 보강했습니다. 거실 천정에도 단열재를 빵빵하게 넣었습니다.
단열재를 끝내고 서커보드와 마감 작업입니다. 서커보드 완피는 매거진으로 박습니다. 장날에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 시장에서 입양했습니다. 킬링이 됩니다. 밖에서는 지붕공사 강사장님이 외장이 다 될 때까지 미뤘던 처마 마감과 물 홈통을 달고 있네요. 물을 쓰는 다용도실과 화장실은 방수석고로 시공합니다. 파란 석고가 방수석고입니다. 주방도 타일이 설치될 부분에는 2핏째 방수석고로 시공했습니다. 다락도 석고를 치고 있습니다. 2핏까지 마무리합니다. TV 홈쇼핑에서 싱크대를 방송하기에 전화해서 주문했습니다. 꼭대기 높이가 4m가 넘는 거실 천정에 석고를 쳐 올라갑니다. 거실벽은 완피는 합판으로 쳤습니다. 모서리 석고를 보호하기 위해 합판을 켜서 코너마다 대주었습니다. 싱크 상부장이 설치될 곳은 합판으로 시공했습니다. 다락 올라가는 사다리 주변도 합판 쫄대를 대주었습니다. 현관은 출입이자자 합판으로 완피를 시공했습니다. 진입도로 입구 포장을 한다고 작업인부가 왔습니다. 금방 땅을 고르고 콘크리트까지 붓네요. 영림 몰딩에 주문한 방문이 왔습니다. 문틀을 달아야 석고 작업을 마무리하고 마감도 쉽기 때문에 문틀부터 달아줍니다. 저는 문틀 고정 날개로 고정했는데 현장에서는 석고에 단차도 발생하고 불편해서 안 씁니다. 현관 턱이 높아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 계단을 놓았습니다. 지주 세울 곳 땅을 파고 철근도 박은 다음 콘크리트를 부어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주춧돌을 놓고 기본 골조에 상판을 얹을 수 있게 장선을 걸었습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전체 데크 깔 때까지만 사용할 겁니다. 한결 편해졌습니다. 보일러실은 화재가 걱정되어 시멘트 보드로 시공했습니다. 지저분해 보이는데 우레탄 하도 방수 때문입니다. 피스 자국을 우레탄 실리콘 도포 후 중도 방수로 덧발랐습니다. 난방 배관도 연결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스마트 도어락이 왔습니다. 집도 지었는데 이까짓 것쯤이야 매뉴얼과 부품을 가지고 덤벼들었습니다. 이중 개폐식이라 타공이 2개인 문인데 어쩔 수 없이 1개만 설치했습니다. 문짝의 타공을 잘라내고 뚫어서 바디 장착도 잘 되었습니다. 문을 닫아보니 타공 자리와 거리새가 안 맞습니다. 바디 위치를 조정해서 맞췄습니다. 망했습니다. 집을 지어도 도어락은 못 달 수 있구나 느꼈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네요. 현관 방수했습니다. 왜 방수를 했는지 영상을 만드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이번에는 보일러 설치입니다. 거꾸로 탄다는 콘덴싱 기름 보일러입니다. 파이프보다 가공이 용이한 스테인레스 주름관을 사왔습니다. 급수구에 상수도 직수관을 연결하고 급탕구에 온수관을 연결하였습니다. 보일러 옆면에 난방 입구와 출구가 있는데 그곳에 분배기 각각을 연결하였습니다.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고 배관 테이프를 감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료 호스 연결하고 연도 연결하면 끝입니다. 제가 사용한 비닐호스는 1년도 못 버티고 깨집니다. 지금은 내유 연료 호스로 바꿨습니다. 기름탱크 2드럼 400리터짜리입니다. 앞다리에 벽돌로 고였는데 나중에 대형 사고 쳤습니다. 다용도실과 화장실에 우레탄 방수를 도포했습니다. 다용도실 천정 루바 작업을 완료하니까 건축주가 바닥을 건식으로 쓰겠다며 마루를 깔아달라고 하네요. 마감 작업이 진행되니까 생각이 많아지나 봅니다. 바닥을 방바닥과 같은 높이로 수정하였습니다. 거실 천정 루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천둥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받침대 집안이 가라앉으며 기름통이 떨어지는 소리였던 겁니다. 기초를 다시 했습니다. 기름진 땅 됐다고 미안합니다. 복도 입구가 너무 높아 산만하다고 해서 낮췄습니다. 거실 천정은 등을 달 수 있도록 상작업 후 낙엽성 합판으로 용마루를 만들고 노출 석가래처럼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아내가 현관 계단에 오일 스테인을 칠하고 있군요. 잠시 후 주방 입구를 낮춰달랍니다. 고기 먹을 생각에 열심히 작업하고 루바로 마감합니다. 남은 루바로 주방 바깥 출입문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내장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실타카로 몰딩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문선 몰딩도 완료했습니다. 창문 몰딩도 돌렸습니다. 주문한 천정사다리도 도착해 부착했습니다. 몰딩도 돌렸습니다. 현관 전실은 점토벽돌 남은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요령이 생겨 붙이는 간격이 일정해졌습니다. 천정은 루바로 마감하고 등도 달았습니다. 거실 등도 달고요. 정화조 준공이 나려면 주변을 시멘트로 보강을 해야 된다네요. 600mm 관으로 인상하여 둘레를 시멘트로 비벼 넣었습니다. 그리고 2m 이상 높이의 환기팬을 설치해야 합니다. 11월 말이라 날이 영하권입니다. 마루 시공, 타일 시공, 도배, 싱크대 등 제가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외주를 주었습니다. 진입로도 확보해야 준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80m를 알골재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도배가 끝났습니다. 타일도 끝났습니다. 마루 시공도 끝났습니다.
다락 마감은 이사 들어와서 했습니다. 양쪽 벽을 한 시각으로 골조를 세우고 속끝 투피 치고 바닥은 데코 타일을 깔았습니다. 창문 포인트로 마감한 다음 안에와 도배를 하였습니다. 천정사다리 난간도 만들었습니다. 급하게 프레임만 만들었던 벽장도 완성합니다. 갤러리 문짝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전기 허가가 떨어져 전봇대도 심고 일반 전기가 인입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왔습니다. 한 줌도 안 되던 양이가 이제는 꽤 커서 두더지를 잡고 놉니다. 창밖에 보이는 풍경이 그림 같습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우리 부부의 평생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을 보여드리며 청천의 전원주택 짓기 건축편 3부 맺으려 합니다.